사주의 격은 그 사람의 성격과 유사성이 있으며 이정표와 같습니다. 사람마다의 나아갈 삶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시의 사주명리 291강은 정격 외에 있는 외격으로서 오늘은 인왕용제격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인왕용제격은 외격으로서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왕용제격 사주는 말 그대로 일주가 왕하기 때문에 재성을 불러일으켜서 축제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인왕용제격 사주의 특징과 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인왕용제격 사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재성인 재성을 용신으로 삼겠다는 격입니다. 인왕용제격 사주입니다. 사주팔자에서 개인마다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중의 하나가 격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격을 크게는 정격과 그리고 외격으로 구분하며 외격에 속하는 병격도 5개로 구분하며 그 중의 하나인 인성병격도 역시 신약용인격, 또 인수용급격, 인수용식상격, 또 인왕용제격, 그리고 인수용관살격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는 것은 인왕용제격 사주입니다. 금일에서는 이 중에서 인왕용제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는 인왕용제격 사주의 예입니다. 아래의 예입니다. 오른쪽은 남명일 경우에 대운 표시, 더 오른쪽은 여명인 경우에 대운 표시입니다. 인왕용제격은 인성이 왕한 것이기에 인성이 2개 이상이면서 월지를 장악하여서 일주가 신강을 넘어서 왕하기 때문에 재성을 용신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금일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명식을 들어서 계속하여 설명을 부원하여 나갑니다. 이 갑자일주는 좌월에 생하여서 인성과 인성이 2개입니다. 좌월에 생하여서 동목인 휴목이면서 좌월이니까 겨울철이 되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난 나무라 그래서 동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동목인 휴목이면서 동양치목이지만은 병화를 보고 겨울에 난 갑목은 동양치목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양치목이지만 병화를 보았기 때문에 병화를 보고 경신금을 보아 쓰임새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명조입니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본 명조에서는 월지와 일지의 인성인 수를 접하고 월지의 자수와 정인과 그리고 일지의 자수의 인성 2개를 접하고 비견인 임목을 시지에 보면서 병인시주의 시지의 임목을 시지에 보면서 평관인 신금을 신자합으로 또 역시 또 신자합으로 수로서 합을 일으키기에 수가 왕한 신왕한 일주가 되었습니다. 갑을목이 수가 왕하면은 부목이나 갑을목에서 목기에서 수가 너무 왕하다면 너무 넘친다면은
그 넘치는 물로 인하여서 썩은 나무가 되거나 부목 썩을 여기서는 지금 부목에 뜰부자입니다. 물에 떠 있는 나무이거나 아니면은 부목 썩은 나무가 물이 많기 때문에 썩은 나무가 되기 쉽습니다. 뜬 나무, 썩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무토로 인하여서 부목이 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그래서 무토는 물을 일단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부목, 뜬 수 있는 나무를 방지하였고, 뜸을 방지하였고, 시주에 있는 병인으로 인해서 부목이 되는 것을, 태양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썩는 것을 방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본명조는 경신 연주의 관여지동으로서 경신 연주의 정관과 지지가 같은 관여지동으로서 무토의 재성보다 관성이 우세할 것 같으나 관여지동이기 때문에 재성보다 관성이 우세할 것 같으나 신금은 자수에 지지인 신금이 신자 합수로 해서 자수로 지금 일부가 변환했다는 것입니다. 자수에 이끌려서 신자 합으로 그 본성을 상실하여 관성이 약해지니 재성을 용하게 되는 명조로서 인왕용제격 사주로 보는 것입니다. 본명조는 비록 관인상생을 이루고 있지만은 심근과 자수가 관인상생을 이루고 있지만은 신금의 관살이 변화하니 이직이나 변직으로 깨하려는 마음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관살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신금의 관살이 자수와 합을 하여서 변화하게 되니 이 변화가 즉 이직과 변직을 하려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하나의 명조만을 계속하여 부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월의 간목을 자수에 난 간목을 생목과 사목으로 구분도 하지만은 그러나 구분하였을 때는 분명히 자월에 났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무라 하여서 사목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구분하여 사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목과 사목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생목과 용목으로 겨울일 때 했을 때는 봄과 그리고 여름철일 때는 생목으로 가을과 겨울에는 용도에 맞는 용목으로 구분함이 훨씬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자월이 인수에 해당하여서 자식을 키우는 의미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의 개념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간목이 자라온 목적이 되는 가을과 겨울에는 자기는 즉 동량지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춰서 용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목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목보다는 용목으로 쓰는 단어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명조에 있는 사람은 위와 같은 명조인 경우는 경찰이나 사법계에 인연이 있거나 기술계로 진출하여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본 명조의 구성이라면은 외국과 관련하여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 학창시절에는 전공이 바뀌어 전과할 수도 있고 아예 학교 자체를 옮겨 다니기도 할 것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일주가 또 다른 자수를 보았기에 이 모두는 갑자일주가 또 다른 자수를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며, 덧붙여서 자수는 묵지이기 때문에 묵지는 전부 다 별 위에 있는 검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먹물을 갈아서 먹물이 담겨 있는 검은 부분이 즉 묵지입니다. 묵지이기 때문에 배움과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스스로 배워서 입신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수를 두 개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배움의 마음은 일찍부터 관을 보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평관의 경신금을 보았기 때문에 조년이양하거나 일찍 집을 떠나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년이양하거나 이양하지 않는다면 주경야독,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경야독 할 수도 있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가 자월생으로 병인시이면은, 갑자가 자월생인데 겨우 한겨울에 났는데 병인시에 났다면은 천우신조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병인시가 아니면은 이 명조는 자자 두 개가 겹치고 자월이기 때문에 힘들게 될 것인데, 병인시로서 이 사람의 시가 아주 좋은 시에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봄 명조가 여명인 경우라면은 묘가 오는 토끼띠 해나 아니면은 유금이 오는 닭띠 해에는 자궁에 탈이 나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할 운입니다. 자의 자는, 자수의 자는 잉태하고 생산하는 데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손이 기한적으로 갑자의 여명이 시집을 갔다면은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상정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수를 하나 더 가진 조합이기 때문에 이 조합은 다소 불리하여서 묘유운에 퇴임을 한다면은 조심이 아주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일주는 칠흑의 어두움에서 사건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다움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해서 옆 사람은 갑자일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힘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름하여서 갑자일주와 자수가 겹칠 때는 거래물인입니다. 갑자가 자수를 하나 더 보고 경건과 무토를 본 것은 냉정함이 지나친 경우로서, 갑자일주가 자수를 하나 더 보고 평관과 무토를 본 것은 냉정함이 지나친 경우로 간목이면서도 이웃과의 소통이 힘든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간목은 원래는 소통의 어떤 대명사인데,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와 어울림에 이렇기 때문에 어울림에 노력해야 합니다. 봄 명조는 봄이 오는 운부터 힘을 얻기 시작하기에 사업도 역시 봄이 오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간이 어느 것이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은 갑의 운부터 기운이 풀리기 시작하지만은, 갑목일간으로 자월생인 경우에는 치지의 임목부터 시작하고, 여명인 경우는 역행하기 때문에 미월부터 형편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임목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이와 같이 임목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여명의 경우는 임목이 아니고 즉 거꾸로 흘러가기 때문에 미의 운부터 이렇게 운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명인 경우에는 을류대운에는 주위로부터 온갖 간섭과 질환으로 힘들겠지만은, 갑신대운부터는 차차로 호전되기 시작하여서, 을류대운은 온갖 간섭과 질환으로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갑신대운부터입니다. 갑신대운부터는 차차로 호전되기 시작하여 중년기를 넘어서부터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명조가 남명인 경우는 관인상생으로 직장생활로 청년기를 보내겠지만은 관인상생입니다.
관인상생으로서 청년기 시절은 직장생활로 청년기를 보내겠지만은 중년기 이후는 내가 오너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기 때문에 개업하여서 사업이나 장사를 할 확률이 엄청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 일주가 갑목의 운에서는 승승장구하거나 갑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지거나 호운이 되거나 아니면은 기운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본 명조 같은 경우에는 경금을 보기 때문에, 경금을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갑갑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하겠습니다. 또 운에서 을목이 올 때는 운에서 을목이 오는 경우입니다. 운에서 지금 을목이 오고 있죠. 을목이 오고 또 67세에 을목이 옵니다. 을목이 올 때는 내 것을 내어놓거나 공동으로 일을 벌리기 쉬운 때입니다.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등나계급으로 을목이 오게 되면은 아주 불편한 시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서 명조와 똑같은 명조입니다. 본명은 인성이 득세하고 또 월지의 자수, 일지의 자수, 그리고 신자진 합을 하여서 수로 변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자진 합을 하여서 수로 변하기 때문에 인성이 득세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성이 득세하고 지지에는 재성이 없습니다. 부재하여 여명은 시가와 불화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남녀를 불문하고 이러한 사주를 명조를 가진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지지의 오화를 가진 명조라면은 지지끼리의 욕사의 충이 됩니다. 자오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욕지끼리의 충이 되는 것입니다. 욕지끼리의 충, 욕사의 충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인연이라면, 만일에 궁합을 볼 때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의 천을 기이는 축토와 미토가 천을 기인에 해당합니다. 천을 기인이지만은 축토인 경우에는 조후가 상실되는 때로서 일주의 움직임에 장애가 많이 따르게 됩니다. 여명이라면은 천을 기인의 해이지만은 미운에 숙한이 오래된 모친이 계신다면은 이때 모친을 여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갑자일주는 자신을 뽐내는 나체도화입니다. 나체도화이기 때문에 발레리나의 무용수가 되거나 무대를 빛내는 백댄서가 될 수도 있고, 또 리본 체조를 비롯한 각종 체조 선수 및 운동 선수, 모델이나 탤런트, 육체 및 치어리더 등으로 활동 무대를 직업으로 삼기에 괜찮은 일주가 되겠습니다. 또 여명이라면은 일지가 도화로서 유랑과의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이가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인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남자일 경우에는 나이 많은, 즉 자기의 남자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씨의 사주명리 291강으로 인왕용제격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